Global Report.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때 부동산 그룹으로 성공 신화를 쓰셨던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회장이신 남문기 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남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남 회장님이 애틀란타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예. 남 회장님 그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 사실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간암이 걸렸습니다. 한 네. 1년 반 전에요. 네. 근데 이제 정기 체크업하고 네.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에 남들은 자꾸 한국 가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한국에 1년에 한 2번 정도 나가서 정기 체크업하고 들어오는데 그러시군요. 한국에 가서 이제 그 부동산 박사들 네. 모아두고 이제 강의하고 제가 강의를 한 4,500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한국에 가서 요번에는 강의 한 5번 하고 그리고 네. 이제 한상대회 참여하고 네. 한인회장대회 참여하고 네. 또 연변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연길시 같은 데 전부 거기는 보면서 우리 같은 해외 동포로서 네. 간판이 전부 한글 다음에 중국어로 쓰여 있고 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또 거기에 시장이나 거기는 우리가 또 이민 시대가 길게 돼 있으니까는 그렇죠. 거기는 한 150년, 200년 돼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그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주 한인의 그 차세대 포럼이 오렌지 카운티 열려서 거기에 네. 제가 또 한인 회장을 상대로 네. 특강이 있어서 들어와 가지고 네. 지금은 뉴스타 부동산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남들이 저한테 건강해 보인다고 얘기해요. 예,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뭐 들어온 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셨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뭐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사실은 그 남문기 회장님 인터뷰 요청하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 뭐 딱 잘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해외 동포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해외 동포청에 관해서 한국의 어떤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청을 설치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우리 해외 동포 특히 미국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걸 통해서 해외 동포의 어떤 권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신장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한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외 동포청이라는 거는 제 선배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네. 또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네. 근데 해외 동포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네. 사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네.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 친애하는 국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거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45분 동안 연설하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위정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해외 동포의 귀중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고 네. 그거로 인해서 국익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분들은 다른 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해외 동포들이 정말 뭉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해외 동포청이 왜 필요하냐. 네. 해외 동포청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도 지금 해외 동포가 720만 명입니다. 네. 720만 명 안 되는 국가만 120개 국가가 넘습니다. 720만 명을 다루는 국가 예산이 울릉도 예산보다 작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외무부 과장이 관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해외 동포 스스로가 정말 뜻을 관철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고 네. 또 우리는 해외 동포라는 게 자원이 많다는 게 국내에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외 동포의 귀중함, 해외 동포의 가치를 느끼게끔 해서 네. 그래서 그 해외 동포청을 만들어서 네. 좀 더
좀 더 정말 말로만 해외 동포가 자산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자산을 만드는 곳이 해외 동포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 네. 저는 옛날에도 항상 얘기했지만도 해외 동포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포부를 주장하면 네. 해외 동포청을 안 만들어 주겠나 싶어서 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네, 조금 많이 부르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부총리 제로 했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국무총리 산하에도 그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고 네. 재외동포재단한테 참 미안한 이 얘기인데 네. 예산이 지금 400억 조금 넘는 그 예산 가지고 네. 그 뭐 왜냐하면 그거 가면 또 인구가 그 직원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네, 제가 이래 그렇죠. 보면은 좀 더 아는 사람 그리고 좀 더 정말 그 품이 있고 이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 해외 동포청들이 빠를수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한국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해외 동포가 우리가 지금 미주 동포만 해도 이 작년에 신문에 따르면 57억 불이 한국으로 건너갔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라면을 사 먹고 지금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지 발전시키는 게 누구냐 하면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자라나는 2세들, 3세들은 네. 자기 친구들한테까지 그 자랑을 다 해서 쓰게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더 그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아마 정부가 우리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경험을 한 건데요. 저는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은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지고 그거 어떤 생각 관념이나 개념의 그 차이가 이렇게 참 심하구나. 사실은 우리가 남 회장님도 참 어렸을 때 참 가난이 뭔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셨던 분으로 제가 예, 그렇게 맞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엄청 힘들었죠. 사람은 많고 국토는 비좁고 할 거는 없고 그래서 많이 이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세계 각국에 뻗어 나가서 거기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해가지고 먹고 살고 또 돈을 벌어서 한국 본국으로 또 붙이고 아니면 각자 처한 그런 나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생각이 조금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을 등진 사람들은 한국 뭐 정치나 한국 사회 뭐 이런 거에 참 관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마음가짐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동포청이나 해외 동포부나 뭐 부총리급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국민들의 공감대 같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회장님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틀리고. 예. 지금 해외 동포들이라는 사람들 옛날에는 한국을 한 번 가면 10년을 안 갔니 5년을 안 갔니 이런데 네. 요새는 1년에 2번 갔느니 3번 갔느니 그렇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200명 가까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공부했거나 살다 가고 심지어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얘기를 해도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자기 실익하고 네.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만 결정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투표 같은 경우도 한국이 미국의 98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는 투표소를 15,000개를 만들어 놓고 미국은 그 많은 데서 12대,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네. 투표를 참여 안 한다고 비난한 정치인들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웃긴다는 게 예. 투표로 한번 오면은 1박 2일로 와야 되냐고. 네. 그것도 등록하러 와야 되고 투표하러.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국가의 흐름 대세를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익이 손해 본다. 네. 사실 해외 동포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한국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예. 한국은 이 해외에 나와 있는 그 750만이라고 하는 커다란 재산인데 이게 자산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많이 자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네요. 대차 같은 중 시사를 듣습니다. 마이클의 글로벌 리포트. 마이클의 글로벌 리포트,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이신 남문기 회장과 함께 여러 가지 근황과 한국의 해외 동포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남 회장님. 자,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사실 해외 동포들이 한 750만 명이 세계 각처에 퍼져서 살고 있지만 그 나라 국민이 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영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국적은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국의 국회에서도 그런 어떤 비례대표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저는 사실 그 LA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을 할 때만 해도 네.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룬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정치인들이 LA를 1년에 한 100명 이상이 옵니다. 네. 가깝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주상호회에서 총회장, 미주한인회 총회장, 미주총연회장. 예, 그러고 거의 다 세계 한인회 회장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 근데 과연, 그분들이 네. 한석이라도 한때는 4석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까지 같이 정치를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네. 선 비즈니스였습니다. 선사업 후정치. 예, 그럼요. 왜냐면은 제가 2004, 5, 6년도는 그 뉴스타에 소속된 에이전트 직원만 2,3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2006년도 7월 1일 날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을 취임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한 7년, 8년을 회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는, 네. 회사도 반, 지점수도 반, 뭐 액수도 반, 전부 다 반으로 줄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한인회장 해가지고 회사 키웠다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anyway. 네. 그래서 한국 정치는 네. 누가 들어가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네. 해외 동포의 귀중함을 알면 꼭 문호를 열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갈 수 있게끔 가는 사람한테 절대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지. 네. 사실 그 데모에서 얻는 게 한국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데모를 하겠습니까? 지성인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하지 않더라도 네. 좀 이렇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네. 제가 항상 이 얘기는 합니다만 반에 60명인데 반장 한 명 뽑지 말자고 59명이 반대한다 그래서 네.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해외 동포 중에 한 명을 뽑아놓으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네. 상당하게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다음이 20대입니다. 국회가. 네. 제가 볼 때 2016년도 4월 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말 해외 동포들 여러분들이 네. 스스로 알아서 네. 한 명 배출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진출하는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으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소한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발목이요. 네. 그게 안 잡으면 좋은데 그게요. 좀 덜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 잡지 마라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그래서 비즈니스도 사실 자기 비즈니스 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네. 험한 데 다 잡잖아요. 예. 그런데 안 잡으면 그렇고 조금 덜 잡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분은 사실
미국은 양대 일간지입니다. 네네. 양대 일간지인데 여기 아틀란타는 좀 틀리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제가 양쪽에다가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외 동포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칼럼을 좀 한국에서 네. 좀 써줬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안 쓰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은 그건 내가 되고 누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왜냐면은 미국 사정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양대 일간지입니다. 그죠? 그렇죠. 제가 50개 지점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양쪽 신문에 신문 내는 하루에 페이지가 제가 볼 때 60페이지 넘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루에 네. 예? 네. 양쪽.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자주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네. 요번에만큼은 네. 또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각성하셔서 네. 요번에는 꼭 누가 들어가더라도 네.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네. 정치인이라는 게 제가 이제 독재 정치론을,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네. 고시 공부는 사법고시를 공부했고, 네. 제가 독재 정치론을 4학년 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정말 유능한 경제인 200명보다 네. 유능한 정치인 한 명이 네. 낫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요새는 뭐 대한민국도 많이 개념과 관념들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 그런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예, 주는 맞습니다. 마당인데, 예, 그 뭐 얼마나 뭐 몇천 명이 될까, 뭐 한 몇만 명이 될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750만 명의 해외 동포를 대표해서 단 한 자리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회를 여기에서 한인 사회를 끌고 가는 리더들 보다가 네. 오히려 한국 정치권하고 가까운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정치인이 힘을 쓴다. 네. 그러면 A하고 친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개가천선이라 하나? 네.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네. 하여튼 뭐 건강이 뭐 제일 중요하니까 뭐 건강해 보이시니까요. 건강 좀 조심하시면서 한번 아직도 남 회장님이 여력이 있으시니까 그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뛰셔서 다리 잡아서 안 된다, 가입. 그걸 떨치고 가셔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몰랐는데 재미 동포들이 한국에 보내는 돈이 57억 불이군요. 예, 예.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러면 큰 사실. 돈이죠. 그렇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미주 동포만 57억 불인데요. 네. 다른 데서 그렇죠. 동포들이 들어온 돈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민사가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조선족이고 러시아고 이걸 빼고 네. 예를 들면 1963년도죠 아마. 네. 그때 이제 서독 광부들이 출발하고 아, 그다음에 네. 그 간호원들이 간호사들이, 출발하고 예. 그다음에 월남 가죠. 네. 월남 가서 맞습니다. 거의 4천 몇 명 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남미로 갔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에 사실은 네. 1903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1902년 고종 황제가 제일 잘한 게 네. 이민 보내는 거였어요. 네. 지금 그때 재물포항이 지금 뭐로 바뀌어졌는지 하면 인천 영종도로 예. 바뀌었고 예, 그렇죠. 그때 103명이 지금 250만 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이민사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만큼 불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장합니까? 사실요. 네. 그 170개국의 한국인이 나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네. 재산이고 그 사람들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네. 제가 봐도 네. 지난달에 제가 경상남도에서 하는 이 자문관 회의를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1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뭐 잠비아부터 시작하고 러시아 어디 조그만 국가에서 왔는데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거라고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남 회장님하고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눠보니까 시간이 후딱후딱 가네요. 근데 오늘 뭐 오후 4시부터 언더우드 대학교에서 무슨 강연 있으시죠? 예. 예. 그게 제가 사실 여기 지점 중에 참 불명예스럽게 아틀란타에서 네. 유스타 부동산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저는 사실 한참 후에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제가 또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주 와서 제가 강의를 아틀란타에서 특강을 한 6번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여기 미국 도시를 네. 어떤 데는 24박 25일씩 해서 네. 특강하고 떠나고 하는데 그 특강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제가 살아온 길하고 네. 그리고 좀 잘 살자. 네. 기왕에 미국까지 왔잖냐. 네.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잘 살고 둘째는 애들 잘 키우자. 네. 근데 애들 잘 키우는 거는 사실 둘이 뜻이 맞아야 잘 키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잘 살고 못 먹는 거는 혼자의 뜻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좀 열심히 하자. 알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면 아틀란타 오셔서 여기 언더우드 대학교에서 특강 좀 무사히 잘 하시고 예. 오늘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인데 예. 예, 그래도 뭐 많은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예,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